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이슈 딥다이브 수요일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선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반도체 전략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 전날에는 블랙웰이 서버를 발열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하락을 했다가 저가 매수를 확인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가 확인됐는데요. 국내에 반도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오늘 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김시은 팀장님. 결국 기대치와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언제나 좋았던 실적, 언제나 좋았던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좀 주가가 잘 갔을 때도 있고 하락했을 때도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의 기대치는 보다 더 높은 상황들, 결국 우리의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 굉장히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좀 컨센은 좀 부합을 했는데 컨센 최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좀 굉장히 좋았던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이기에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엿보았다시피 지금 GPM이 조금씩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그렇게까지 좋았던 이유가 영업마진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인데 여기서의 성장성을 조금 더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여기서 조금 더 꺾이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지금 블랙웰 쪽에 대한 노이즈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GPM에 대한 마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블랙웰 쪽에 대한 코멘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랙웰에서 좀 뭐 공급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항상 뭐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 쪽에서의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블랙웰에 대한 코멘트들 그리고 가이던스 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블랙웰 쪽에 대한 출시가 조금 더 지연이 된다면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타격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거랑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나오는 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좀 시계열을 크게 그리게 되었을 때 결국 블랙웰 출시는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SK하이닉스 HBM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TSMC한테 설계 좀 잘못됐으니까 긴급 주문으로 넣을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좀 수요는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를 조금 긴 시계열로 그린다라면은 좀 긍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업종을 아예 보지 않는 섹터는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회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다시피 다 반도체는 톱톱 위주의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좀 종목 뿌리기를 하시기보다는 좀 종목을 압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구간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기술력이라든지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경쟁력도 확실히 있고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점들 그리고 전고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20만 원 라인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근데 최근에 대선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롱을 가면은 삼성전자 숏. 약간 그 두 개 간의 시속 게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뭐 18만 원 이하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고 20만 원 목전까지 갔을 때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혹은 매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이 흐름들이 후반까지는 가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은 펀더멘털을 뒤흔들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컬테스트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혹은 뭐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혹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건들을 조금씩 깨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나 다만 우리가 5만 원 라인대를 지지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를 보았고 특히 그 오너 일가의 주담대로 인해서 지금 하방 같은 경우에 좀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5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각각 20만 원, 6만 원대에 대한 저항을 당분간 느낄 수 있다는 점 대비를 하면서 트레이딩 전략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임박에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 저번에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발표를 하고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죠. 그 당시와 지금은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 당시는 반도체, 2분기 때는 반도체주가 대부분 많이 올랐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도 그렇고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일단 하고요. 주가도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블랙웰이 발열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점들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고 또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예전부터 가이던스를 좀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가 발표 이후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주가도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겠고요.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 너무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이 밸류체인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관련해서 움직이면서 크게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떨어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이 구름대에 접어들면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촉발제,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이번 20일 날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상승에 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역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변동성 위아래로 이 봉의 길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니까 이런 점들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현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뭐 삼성전자 가져가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가져가고,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도 뭐 비중을, 그러니까 1대1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10%, 소부장 10%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제가 오늘 좀 소부장 쪽에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SK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뭐 기대치는 높지만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랑 약간 무관한, 그러면서 반도체에 발을 걸쳐놨지만 또 로봇 쪽에도 발을 걸쳐놓는 그런 종목인데요.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는 일단 뭐 자회사로 원익 IPS 소부장 쪽에서 막강한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죠. 원익 IPS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엄청 많이 납품을 하죠. 삼성전자 쪽에도 납품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워낙에 또 잘하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으로 가스도 잘하고 있는데 로봇 이슈가 나왔습니다. 로봇 이슈. 그래서 이 봉에 이게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11월 1일 날 엄청나게 막 상한가를 갔죠.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은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이 원익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 개발한 로봇핸드 알레그로 핸드가 이번에 V5를 공식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로봇 관련돼서 메타 쪽과 구 페이스북이죠. 여기와 또 촉각 센싱을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원익홀딩스의 이런 부분들, 반도체와 로봇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인다. 현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홀딩스 10%씩 전략 주셨는데요. 언제까지 가져가나요? 원익홀딩스는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로봇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한 번의 반등이 있을 겁니다. 원익홀딩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까지는 원익홀딩스 한 번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단기로 뭐 한 달 안에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팔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내년까지 쭉 가져가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더 길게 보더라도 지금 55,000원대인데 뭐 내년 뭐 1년, 2년 뒤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다. 저는 삼성전자를 제일 길게 보고 그다음 SK하이닉스, 그다음 원익홀딩스는 좀 짧게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의견을 주셨던 송범선 실장님. 다만 변동성 가능성도 있고요. 기대치를 밑돌게 된다면은 또 뭐 장사 있겠습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홀딩스 관심주로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매출 총 이익 비율 관심 있게 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기대치의 최상단을 돌파하는지 여부, 또 블랙웰 관련한 코멘트 중요하다고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밸류업 특별 편입 금융주 주목. 거래소가 12월 20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특별 편입 추진한다고 해서 처음에 발표됐을 때 빠졌었던 금융주들이 편입될지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네요. 김시은 팀장님. 뭐 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연초부터 주목했던 섹터가 AI와 그리고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계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갔을 때 AI 쪽에 대한,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이익이 좀 하향되고, 밸류업을 실제로 뚜껑 열어놓고 봤더니 지수 이게 뭐야? 구성 종목? 이거 맞나? 물음표가 다들 머릿속에서 떠다니고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실패했던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실망감은 굉장히 많고 관련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 종목을 편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코스피 다른 지수 대비했을 때 다른 것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잘 보면은 특별 편입이지 편줄이 되는 종목군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의 그 구성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 사실 이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업황이 좋지 않았고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한 기업들, 특히 주주 가치에 대해서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들도 좀 끼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지수가 그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저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밸류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밸류업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들, 특히 지금 주주에 대한 환원에 대한 부분들보다 내년부터의 좀 기대가 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운 상황들, 그럼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혹은 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주주 환원율을 더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금융주들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나 다만 내가 긴 시계열을 그려서 최소 내가 배당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년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장기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일부 종목들은 시중 금리보다도 더 좋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배당을 받는 투자로서 정통적인 투자로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송범선 실장님, 금융주 주목해볼까요? 네, 금융주가 지금 가장 적극적이고 이번에 특별 편입의 가장 높죠, 가능성이. 대표적으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높은데 KB금융지주는 저번에 한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익성, ROE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BR 단에서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근데 약간의 개선이 있었고 또 그런 점들 이번에 계속해서 좀 공시를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4% 5% 올라가는데 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막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뭐 KB금융이 원래 예전부터 잘했으니까 원래 잘했던 거에 그냥 그 연장선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또 밸류업 공시 지표 한 기업들을 쭉 보니까 좀 재밌는 기업들이 있는데 롯데 하이마트와 롯데 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종목 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기 어려워요. 네, 일단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리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이제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기는 괜찮은데 밸류업으로 이 지표로 매기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길게 좀 기록했기 때문에 좀 약간 수익성이나 뭐 유동성 이런 점들에 따라서 좀 어렵다라는 측면인데요. 저는 지금 밸류업 지수 이번 발표를 하고 또 특별 편입까지 한다. 롯데 하이마트가 좀 밸류업에 가담하기 어려운데 저는 여기서 좀 관련주로 최선호적 롯데 하이마트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밸류업으로는 어려워요. 밸류업 어렵고 수익성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롯데 하이마트가 여러분들 이 업종 자체가 전자제품 업종 그리고 유통주 이게 전성기 때가 언제였으면은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이었고 지금 보면 6년 동안 지금 약세거든요. 유통주 전반이 다 그래요. 이마트라던가 신세계 그리고 최근에 어제 급락을 했었던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 롯데 하이마트는 이 대주주 모회사가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밑에 이제 롯데 하이마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롯데그룹주들이 이번에 찌라시가 좀 나왔어요. 뭐 유동성 문제가 있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 또 공시를 했죠. 롯데그룹에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런 거 전혀 없다. 그거는 단순한
썰일 뿐이다, 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롯데케미칼이나 롯데쇼핑 등등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롯데그룹 자체가 유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유보 자금을 가지고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인적 쇄신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따라서 과도한 주가 낙폭 6년 동안에 쉬고 있었어요. 6년 동안 거의 쉬고 있었던 것들 안정적 자산 가치 보유와 어느 정도 향후 유통주 시세는 한번 나올 겁니다. 유통주는 뭐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백화점 등등 이런 유통주 시즌이 왔을 때 롯데하이마트가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고 밸류업 관련해서 롯데하이마트를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정통 배당주 하면 딱 금융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여력이 있으셔서 배당 받겠다 해서 딱 들어가신다면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KB금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높진 않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진 네. 않은데 다만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도 함께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만 내가 정말 고배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리츠라든지 혹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만 지금 밸류업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금융주 중에서는 그래도 KB금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 특별 편입 관련해서 보시는 방향성들이 이 이벤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보시는데요. 금융주 가운데 김시은 팀장, KB금융, 손범선 실장은 이 밸류업 지수와는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알테오젠 아직 멀었다 대 이제는 차익. 알테오젠이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오늘 일단 저가 매수세를 확인하긴 했지만 음봉을 기록합니다. 21선 회복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시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쪽으로 앞으로 향하게 될까요? 김시은 팀장님, 아직 더 갈 길이 있을까요?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좀 갭 떠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을 때 약간은 의아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내용들 그리고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지금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쪽이 그 위츠라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 200%가 넘게 올라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단타나 쳐야지. 일단 올라간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으니까 우선 수익을 챙기고 거기에서 다른 종목군으로 약간은 대피를 하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과연 이 종목의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었는가?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탑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우리의 시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간이 더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데이터 자체도 12월 말 그때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미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FDA 쪽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마일스톤 1조 4천억 원도 2년 내에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 기업은 그냥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실적에 찍히고 있는 바이오 기업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지는 바이오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키토르다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에 매출 10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머크 쪽에서 예상을 했던 게 28년에 키토르다 연간 매출 40조를 예상을 했는데 이미 분기로 따지면 달성을 한 상황들. 근데 키토르다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연간 성장률 약 20% 정도를 감안을 하면 지금 여기서 SC 전환율 50% 정도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로열티가 3%인지 4%인지 5%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대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 매수에 대한 관점 의견 유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알테오젠 오늘 그 키트루다 임상 3상 성공 소식에도 탄력이 두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알테오젠은 굉장히 호재가 많죠.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호재가 나왔고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과도한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거 키트루다 SC 관련된 거 피아 주사 굉장히 멋있고 좋은 거죠. 지금 올해 처음으로 3분기 키트루다가 10조 원을 달성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50% 이상의 SC 전환 추정 확실시 그래서 이런 상업화, 국내 이런 빅 바이오텍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거는 알테오젠이 지금 유일합니다. 알테오젠이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최초의 기술 플랫폼 기업이고 공장까지 갖추는 첫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새로 빅파마 6개 향후 열려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성장성, 지금보다 매출이 저는 뭐 알테오젠이 뭐 한 10배 이상, 뭐 2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이 약간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력한 성장력을 지니고 10배 이상의 성장성이 있지만 주가와 산업의 분야는 약간 갭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주가로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점들이 좀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정국 들어서면서 약간 수급의 매기가 약간 쏠리는 경우도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물론 이런 것들 테마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구조가 약간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좀 약간은 더뎌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좀 좋지 않을까. 예전에 사셨던 분들, 진짜 싸게 사셨던 분들은 수익이 맞거든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좀 좋겠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심지어 이제 송범선 실장님도 지금 피로감 때문에 차실현하자는 의견이지만 상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바이오 기술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과 아직 멀었다라는 의견 두 분도 갈리고 있었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거인의 시선 가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 아직 토마토 증권 통팟 퀴즈 참여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늘 정오에는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10가지 퀴즈를 다 푸시고 모두 다 푼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다 풀어서 생존자가 되시면 저희가 코인을 상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살아남으실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틀리셔도 한 번 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재미있는 퀴즈쇼가 매일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정오에 진행이 되게 되니까요. 오늘 낮 12시에 진행되는 증권통팟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보시면 경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샘솟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오전장의 힌트로 오후장까지 내다보는 시간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